45년 만에 계엄 선포 후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오른 대한민국. 요즘 큰 혼돈 속 역사의 시계를 과거로 돌린 나라 또 있습니다. 혁명의 나라 프랑스인데요. 정부가 붕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데 크랩이 알아봤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4일 프랑스 하원이 정부 불신임안을 가결했습니다. 정부 해산 사태는 1962년 조르주 퐁피두 정부 이후 62년 만인데요. 미셸 바르니에 총리와 내각은 출범 90일 만에 총사퇴하며 제5공화국 사상 최단명 정부로 기록된 셈입니다. 이렇게 정부 해산 사태로까지 번진 프랑스 정부와 의회의 갈등, 내년도 예산안 때문에 격화했습니다. 앞서 바르니에 정부는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며 공공지출 감축과 증세를 골자로 한 예산안을 하원에 제출했는데요. 좌파 정당은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된다. 극우 정당은 증세하면 구매력이 약화된다며 한 목소리로 반발했습니다. 예산안에서 일단 정부의 공공지출이 감소가 되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복지 지출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좌파연합의 이제 주요 지지층에 해당하는 유권자들 혹은 지지자들의 이해관계에 이제 반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왔고, 극우정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정책적인 부분보다는 차기 대선에서 이제 집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과 집권 여당을 최대한 정치적인 위기로 몰아넣고 싶어하는 그 부분이 좀 큽니다. 예산안 통과가 험난할 것 같은 분위기. 정부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긴급 상황 시 의회 표결 없이도 법안을 채택할 수 있게 한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하려 한 건데요. 정부가 의회를 뛰어넘고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야권은 맞대응으로 정부 불신임안을 가결해버린 거고요. 프랑스의 이원집 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체제인데요. 대통령과 의회가 상호협력과 견제를 통해 국정을 이끌어가죠. 마크롱 대통령이 속해 있는 그 정당이 의회의 과반을 확보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전 의회 구도가 그랬던 거죠. 이 경우에는 사실상 대통령이 거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의회 권력이 이 대통령 권력과 일치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국정 난맥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번 내각이 3개월 만에 붕괴하며 마크롱 대통령은 궁지에 몰렸고요. 원내 일당인 좌파연합 등 일부 의원들이 조기 퇴진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크롱의 위기 6개월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국민연합이 반이민 정서 등에 힘입어 집권당보다 2배 넘게 앞섰고요. 마크롱은 국내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르는 초강수를 두며 맞대응했죠. J'ai décidé de vous redonner le choix de notre avenir parlementaire par le vote. Je dissous donc ce soir l'Assemblée nationale. 이 선택, 만약 집권당이 과반수를 확보했다면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었지만요. 오히려 마크롱의 자충수로 돌아왔습니다. 여당 의석이 100석 가까이 줄며 1당 자리를 좌파연합에 내줬고요. 여소야드 상황에서 양측의 강대강 대치가 거듭된 끝에 내각 불신임 등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임기가 2027년까지인 마크롱 대통령. 사실상 레임덕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가 않으면 이 프랑스 5공화국 역사상 이제 처음으로 이 정부 행정이 마비되는 사태가 이제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재정법 관련 조항이 있어가지고 여기 근거를 해서 올해 예산을 내년까지 임시로 일정 기간 연장하는 그런 특별 법안을 발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법안이기 때문에 하원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고요. 야권에서는 바르니에 총리에 이어 마크롱 대통령 퇴진도 압박하고 있는데요. 마크롱은 극좌와 극우 세력이 정부를 무너뜨리기로 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Le mandat que vous m'avez démocratiquement confié est un mandat de 5 ans et je l'exercerai pleinement jusqu'à son. 큰 전국 혼란 속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의 정치 위기는 국가 신용도 하락과 금융 위기로도 이어지는 양상인데요. 차이도 좀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그렇고 프랑스 정치권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이 헌법에 근거해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우리와 비슷하게 위기 국면을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은 이게 근본적으로는 좀 다른 접근들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면이 있다. 2025년 파리와 서울의 봄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